김용현 여기 잘 소원 잡고 이쪽으로. 네, 6월 7일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임위 간사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 6월 국회가 열린다면 하셔야 될 현안 및 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씩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6.25 영웅들의 영혼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까지 오른 김원봉을 추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일로 사실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사자의 모친 제2연평해전 영웅의 아내를 초청해 놓고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은 사진이 담긴 책자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라도 그분들께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을 다녀와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부터 어제 현충일 추념사까지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사에서 촛불혁명 같은 방법으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경제실정의 비판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3.1절 경축사에서는 빨갱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매우 적대적인 역사인식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5.18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김원봉을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뭔가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사상 초유로 선거제마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치도 결국 같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논란의 뒤에 숨어 각종 좌파 정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비록 한 정당의 후보로 지지층의 투표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균형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누구 편이냐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내 편, 네 편을 갈라치는 정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여당과 대화 협상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도 현충일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민생국회 정상화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자꾸 문구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합의 태도, 결국 이 여당의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합의문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 야당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다고 그렇게 왜곡하는 그 합의문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히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12월 합의문 4호에 보면 분명히 합의 처리한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날치기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합의 정신이 없는 합의문, 그것은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합의를 계속해서 할 노력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미 그 지난 패스트트랙 자체가 날치기 자체가 합의를 기본으로 한 그 12월의 합의 문에도 위반되고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면 법안 처리까지 바로 또 표결을 하겠다 하면서 또다시 날치기 시도를 하겠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라는 것이 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의 정신, 선진화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발언, 표결 처리를 바로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날치기의 날치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선진화법의 취지에 반하는 선진화법 위반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의 모습은 야당은 무시하고 날치기 강행, 날치기 중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런 또 비판을 합니다. 추경 통과 지연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여당의 태도, 날치기의 날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문구 갖고만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여당이 과연 끝까지 합의해서 하려는 노력이나 진정성이 보이는가. 정말 야당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여당은 18대 19대 국회 동안 18번 임시국회를 못 열게 막았습니다. 추경안은 여당이 90일 동안 지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목리야당, 발목잡기 야당의 대명사였던 여당이 지금 제1야당의 최소한 저항마저도 묵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국회 열어서 하겠다는 추경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국회 열어서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추경안 내용을 보면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추경안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 실패 반복 추경이고 국민 빚더미 추경이고 일자리 조작 추경입니다. 세금 살포 사업이 곳곳에 숨겨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입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도 보면 이 뭐 굴뚝 감시 등 재정 일자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 경기 부양 추경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부양 추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회를 열더라도 이런 식의 이 대통령 지지율 부양하기 위한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적자 부채를 3조 6천억 원이나 발행해야 됩니다. 적자 부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 심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가 민생 국회가 되려면 저는 경제실정 청문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경제지표 하락, 수출,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날이 갈수록 추락하는 기업 실적 등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답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여당이 이러한 경제실정 청문회에도 당연히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와중에 또 지금 뭐 단독 국회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으로 제1야당을 길들여 보겠다고 하는데 매우 불쾌한 방식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을 대화의 대상, 합의의 당사자로 인정해주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 여당은 국회 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본적인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당 이 중점 추진 법안은 이제 상임위별로 발표하시겠지만 저희는 민생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 경감 3법, 그리고 경영 활성화 관련된 법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